자, 오늘 4시에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이번에는 탄핵안이 통과될지 가결일지 부결일지가 궁금한데 일단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7명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마지막 1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총 기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당에서 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정호, 한지아, 조경태 등 총 7명이고 이탈표 8표가 있어야지 최소로 탄핵 찬성, 탄핵 가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 계산과 감정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탈표 관련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진행된 그 원내대표 투표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 날 진행된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1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내대표로 선임된 권성동 의원이 72표, 72표를 받았고요.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 앵커께서 알다시피 친윤의 굉장한 친윤의 좌장급에 들어가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파색이 옅은 분으로 특히 친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퇴진한 상태이고 지금 친한과 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태호 의원을 비윤, 친한계 의원들이 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의 권성동 의원이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34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탄핵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도와서 원내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의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의원총회 당시에 굉장히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욕설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니까 욕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명구 의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손 들고 얘기하세요. 예, 손 들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충돌이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그 갈등을 제대로 보여준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야권의 192표 플러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7명의 의원 말고 알파 더 있을까? 제가 친윤계 의원들하고 친한계 의원들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아마도 이번에 표결에 불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당론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표결까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 자신들도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통령과의 의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돼. 당이 괴멸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거센 민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빨리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 용어로요. 선을 긋고 새롭게 재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첫 표결 때 그 표결 행사를 했던 김상욱 의원 아침에 시위할 때 제가 가서 잠깐 만났거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가결될까요? 의원님 또 이렇게 되다가 탈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리는 없다. 보수도 정확하게 위기와 그리고 실제 자신들이 행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결표에 던지는 의원들 수가 많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의원들 숫자로 봤을 때는 10명 이상이 될 것이고 많으면은 210표 이상을 받고 탄핵 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아마도 오늘은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당론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부결을 외치고는 있고 또 투표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탄핵의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을
소위 친윤, 찐윤 사이에서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예, 앞서서 권성동 의원도 뭐 사석에서 그냥 이거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가결을 원하는 바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지인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지.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풍문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런 걸까요? 국민 여론이 거의 지금 90%가 탄핵에 대해서 가결 찬성 입장이고 또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또는 배신자 프레임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고위 당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첫 탄핵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몰랐었다. 그리고 그때 파격을 입고 보수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두 번째 탄핵이 온다면은 과연 보수 진영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리고 당내에 쪼개져 있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이 분열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들, 보궐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뭐 지금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조기 대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어제 김상욱 의원과 설전을 나누었던 그 내용에 어떤 답이 있는가 아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나는 진짜 민주당한테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정권 내주는 게 정말 싫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자, 김용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민을 가겠다. 예. 그 대통령실의 모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민을 가겠다라고 하는 뭐 의원과 그리고 또 당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네.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받아야 될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오는 그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내란 공모죄에 당을 연관시켜서 해산까지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의 가능성이 뭐 비교적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김용재 기자, 네.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건가요? 절차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가 됩니다. 그 직무는 이제 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순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순서로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행정통할권이나 인사권 등이 모두 넘어가지만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에서도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총리 내각제로 가게 되는 건지 그 형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은 헌재는 이제 심리의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죠.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 그러니까 180일입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적어도 6월 14일 뭐 그 정도까지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관 3명 충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재에서는 충원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현재 그 헌재 재판관이 모두 9명이 인원이잖아요.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6명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 탄핵 같은 사안은 재판관 7명이 출석을 해서 그 안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현재는 6명밖에 없으니까 6명 자체로 출석이 7명이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6명으로도 현재로서는 심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탄핵과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을 과연 그 6명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그 판단에 대한 후폭풍 어마어마하겠죠. 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헌재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 추천목 3명
3명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가 또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런 변수 말씀해 주신 이 헌재 변수가 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6월에 인용이 됐다고 하면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2달 안에. 그러니까 6월에 만약에 최장 기간으로 따졌을 때 6월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하면 8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 탄핵 심리에 있어서 헌재법 51조가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헌재법 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수사기관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데 같은 혐의로 탄핵을 심리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좀 이렇게 존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끝나고 나서 탄핵을 심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중단이 되면은 탄핵 심리 기간이 최장 180일이라고 했지만 중단된 기간만큼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탄핵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되면 과연 그 대통령 예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 물어보고 좀 알아봤더니 현재 대통령 연봉이 얼마냐면 올해 기준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이 2,1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새해 전 세후로 좀 따지잖아요. 네. 예, 세후를 따지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이하 고위 참모진들은 한 200만 원 정도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세후 1,400만 원. 거기에다가 행정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등 국정 직무 권한, 그리고 경호, 의전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예우인데 탄핵이 됐을 때 하야냐 탄핵이냐라고 따져봐야 하지만 하야는 사실상 지금 뭐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만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면은 연봉의 95%를 연금 자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후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그리고 서거를 하게 되면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예우도 있고요. 비서관 3명 그리고 운전기사 1명, 차량 지원, 경호, 의전 이런 것들을 지원받게 되는데 탄핵을 하면은 이 모든 지원이 거의 다 박탈됩니다. 다만 이 병원비, 경호 그리고 집무실 정도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의전 지원이 가능한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 탄핵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왜 올림머리를 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그래서 이 머리를 위해서 미용사들이 사저에 출입을 하는 것들이 그렇죠. 예,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이 머리 손질 같은 경우도 의전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근데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전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들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야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임을 했다고 보고 이 모든 지원 앞서 말씀드린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하야 뒤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에 이것도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최근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한 10일 정도 가까이 그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인사권에 또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포괄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업무는 굳이 집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지는 월급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서는.
10일 동안 근무를 출근하지 않았으니 10일간의 근무 급여를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역시 무노동 무임금이다. 예, 예.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군요. 그게 한 46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1,400만 원에서 460만 원을 제하고 대개 급여일이 17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건데 이때 이 급여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고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분노가 반영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 행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한 40건이 넘는 것 법안에 대해서 안건을 다 제가를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박선영 위원장도 임명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권한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직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만약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가 될 경우에는 급여를 50%로 감액한다라는 법안을 그러니까 탄핵 피소추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그러니까 현행법상 탄핵 의결 이후에도 보수 지급에 별도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